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자다가 문득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20대 이제 남자들이 보통 위대남이라고 그러죠. 보수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냥 자다가 일어났어요. 지금 새벽 2시 32분인데 잠이 안 와서 커피를 2잔이나 마셨더니 오늘 잠이 안 오네요. 생각해 보려고요. 보수하라기보다는 20대 남자들이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지난 이제 보궐선거 때 갑자기 어느 20대는 약간 진보 성향이었는데 이제 불만들이 표출된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보수하라기보다는 20대 남자들이 남녀 차별을 받은 세대가 아니죠.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3, 40대, 4, 50대는 그래도 남자들이 이제 차별을 받고 커서 여자들한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대를 받고 자랐죠. 그러나 20대들은 오히려 여자들한테 차별받고 그래서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이런 또 그다음에 여자들이 공부 잘해갖고 모든 분야에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무슨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뭐 무슨 그런 거에서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은 차별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고 가산점 같은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30%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서 또 결혼할 때 집을 사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지역과 지역과의 무슨 호남과 영남의 갈등 이런 것처럼 남녀 이제 갈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된 거죠.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이거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인데 20대에서 있는 이제 우리 시대는 뭐 이제 그 지역 갈등 뭐 이런 거라면은 지금 20대들은 20대 앞으로 10대들은 젠더 갈등이 이제 불이 당겨진 거죠. 그게 이제 투표로 나타났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20대의 남자들이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대남들의 이것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이냐. 그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젠더 갈등이 계속될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남자 있고 여자 문제가 있죠. 지금 저희 때만 해도 여성과 남자들의 임금 차이가 엄청났어요. 남자들이 뭐 한 30만 원씩 받으면 여자들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30%를 이제 못 받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차심부름이나 하는, 결혼하면은 아기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자들한테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아직도 유리천정이 여자들이 올라가려 해도 유리천이 깨진 게 아니죠. 이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깨졌다고 하는 정도인데, 20대는 이제, 이런,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받는,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음, 굉장히 이제, 어,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선악과 따먹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힘이 여자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보면은 여자들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좋은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또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을 이렇게 인권이라는 게 없고, 또 여자들 납치를 해서 강간을 하고 죽이고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길에 이렇게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젠더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행복한 고민이 됐다. 이제 남녀 역차별을 걱정할 만큼 이렇게 좀 남자 여자의 차별, 이제 약간 평등이 좀 실현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역차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투표를 표현할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들이 이거를 뒤집을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분야에서 여자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차별받는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차별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뿌리 있던 그 남녀 차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ING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자가 어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성공이나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으로 이렇게 여자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할 만큼 이 현실적으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몇만 년 동안 이어온 남녀차별이 이제 뭐 한 20년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에서 20대 이 세대에서는 역차별이라 느낄 만큼 이제 평등의 이제 시발점이 됐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아직 종전이 안 돼 있죠. 정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다고 여자들도 이제 옛날처럼 뭐 내가 아기 낳는 기계냐, 낙태를 하게 해다오, 뭐 이러면서 어떤 이 군대와 이제 이 아이 낳는 문제가 이런 젠더 갈등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죠. 네, 이거는 해결되기도 좀 힘들고 해결될 수도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책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자율 경쟁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똑같이 여자랑 남자랑 100m 달리기를 이렇게 경주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 근육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제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들은 여기서 뛰게 해주니까 왜 우리랑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여기서 뛰면은 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얘네들이 더 일찍 도착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일찍 못 뛰면은 이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의 이제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나 이 결혼 안에서도 또 남자 여자가 이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이 마인드를 갖고 결혼에 이제 간다면은, 이 때문에 이제 이혼이 되는 거죠. 서로 보완제로 생각을 해야지, 여자가, 음, 이렇게 파가 반쪽이고 이렇게 생겼다면 남자도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 남자를 먼저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를 보완제로서 만든 거잖아요. 음,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남녀 차별 문제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거죠. 어, 멀다라는 건데, 음, 이 이제 서구 사회를, 우리보다 이런 아픔을 좀 먼저 겪은 것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구 사회들도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약간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해서, 서구 이런 갈등을 먼저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들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겪었겠죠. 이제 뭐, 좀 이렇게 남자의 그런 어떤 배려와 이제 이해와 속에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자는 또 남자를 섬기고 또 가정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으로써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똑같은 선에서 이제 경쟁하게 해라. 이거는 뭐 이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죠. 군대를 가고 요새는 여자들도 가죠. 이제 본인이 신청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 한해서 가죠. 그래서 또 뭐 여기서도 이제 뭐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좀 기술로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러나 여자들이 모두 다 징병제로 해야 된다, 다 가야 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이런 여기 2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또 자기 인생에서 이런 건 또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는 2년 동안에 이렇게 군대 생활 하느냐고, 어, 2년을 이제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여자들이 어떤 뭐 기업에서 성적이 높아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거는 또 뭐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들이 여자들한테 뺏기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죠. 그러나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은 또 이게 제도로서 이걸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 남자들한테 차별받는 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은 뭐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진급을 한다든지, 또 이때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안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된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 이 이제 여자 인구가 줄고 나라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은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또 2년, 3년은 또 이렇게 아기를 양육하고 뭐 출산휴가를 내고 또 양육을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래도 가정의 몫은 이제 여자들한테 훨씬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가사노동이라든지 아이 육아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배나 힘들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이제 일을 주어서 하려면은 음, 이거를 다 안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남자들이 차별받는 것 같지만은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여자들이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고 여기 들어가서도 여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별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도 음, 이제 이 문제는 이해는 가지만 또 여기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어,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쌤쌤인 거죠. 쌤쌤인데 음, 그나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들을 옛날엔 그나마 뭐 남자들 더 많이 뽑고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지금은 좋은 직장에 또 여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주 남자 문제, 여자 문제 다 이해가 가죠.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음, 아담과 하우 이후로 계속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나라든지 남녀의 이 갈등은 계속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남자가 지금 요즘처럼 이제 이게 조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마 유리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갈등이 폭발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여자들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나마 음,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지 않게 뭐 가산점이라든지 군대 가산점을 조금 뭐 이렇게 저기 해준다든지 뭐 여자들도 뭐 모병제를 좀 해갖고 여자들도 군대를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도 이제 군대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조금 자기 그 가산점 플러스 이제 인생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제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여혐, 남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면은 이걸 또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여혐, 나혐, 뭐 남혐을. 그래서 서로를 대립의 시각으로 보고 아니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딸들이 있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또 사회에 나와서는 다른 여자들하고는 여혐과 남혐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내 딸들이 이런 차별도 받을 수가 있고 내 남편이 또 이런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사회 나가서 나보다 그 어떤 남자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데 승진을 못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뭐 차별을 받아서 직장을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또 내가 또 사회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했을 때 여자들이랑 경쟁했을 때 여자들을 음, 또 사회에서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일을 한참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자들이 육아를 쓰느냐고 아무 신경을 덜 쓰기도 하고 아무래도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더 잘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일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들이 조금 좀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옛날에는 월급을 좀 남자들한테도 많이 주고 아무래도 지금도 힘이 세기 때문에 임금적으로 노동하는 데서는 남자들이 좀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저는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삽으로 일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서너 명이 해야 될 걸 남자들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떤 일은 남자랑 여자랑 뭐 누가 해도 또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일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자기 그 직장의 그런 분들은 선택의 문제지 그거를 꼭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똑같이 차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이제 남자들이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든지 이제 이게 우리가 힘의 균형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면 누군가 이제 이게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20대 문제는 여자들이 조금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아무래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음, 또 이제 남자는 또 여자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뭐, 어, 남녀 차별 없이 크기도 하고 이런 대로는 여자를 더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죠. 요즘엔 여자들을 선호하죠. 더 자식을 나면은 남자 중에 여자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누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 거는 음, 당연하죠. 그러나 여자들이 문제는 아직 개선이 안 됐어. 여자들의 문제는 남자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아주 몇만 년 흘러나온 얘기고 이거는 이제 10년, 20년 이제 아무래도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을 이제 뭐 누구가 아니라 이게 공평하게 할 때 이제 그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저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3, 40대, 50대인 남자들이 봤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자들이 또 20대 남자들이 아직 3, 40대 여자들이 받는 차별이라든지 또 혹은 사회에 나가서 받아야 될 여자들의 또 음, 여기 못 들어가 진입해서 또 거기서 받았을 때 여자들의 차별에 대해서 또 그거를 공감을 못 해주는 거는 사실이죠. 이제 이런 이제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의 또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중성이라는 건 아까 말대로 이제 자기들이 차별받는 거 인정을 하고요. 또 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제 형평상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받는 차별 같은 것이 있을 때 지그시 눈 감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그시 눈 감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영화 그 김지영 90 뭐 몇 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94년생인가? 뭐 84년생 김지영인가? 이 문제도 이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혼하고 남편은 똑같이 능력받았던 결혼과 동시에 직장 생활하고 직장 멀어지고 또 육아하고 어쩌고 하면서 남자 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여자들이 이제 뭐 그 자기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장되어 가져가는 과정들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들도 안 포기를 하고 그래서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 사회는 좀 점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고 나라는 뭐 수출도 잘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좋은 직장 몇 개를 가지고 이 나머지 이제 일자리가 뭐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이고 여기는 이제 연봉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직장들을 갖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것들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이제 여자들한테 더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보다는 그 결국은 여기서 경쟁을 못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평생 250, 300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기로에 놓인 남자들의 또 여기에 간 여자들도 이 경쟁에서 또 이렇게 밀리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가정을 보자고요. 가정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남자가 똑같이 이제 이런 어떤 비정규직 혹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 직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게 문제죠.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월급의 차이가 지금은 거의 배 차이가 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아니 있어도 뭐 한 7대 3 뭐 이렇게 70%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50% 정도가 차이가 나죠. 50% 만약에 500을 받는다면 250 이런 식인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더 많이 여자들이 가고 아니 예를 들자면 여기도 뭐 적어도 7, 80%의 그 연봉을 준다면은 뭐 이런 갈등이 아마 적어지겠죠. 정규직으로
고용도 안정이 되고, 혹은 음, 근데 이게 이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어, 좀 이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IMF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벌써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이런 힘의 균형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고, 그래도 이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낮추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횡포,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 이제 어떤 부품을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받죠. 받았을 때 이런 어떤 이제 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제 대기업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혹은 또 이 중소기업을 독점을 해서 자기네 이제 회사로 이렇게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은, 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들의 이제 이런 어떤 독점하는, 예, 문제가, 이런 문제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월급을 지나치게 이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족과 여기는 평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진입하기가 점점 힘든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것도 계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급, 월급으로서 이런 문제가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음, 이제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서 음, 풀어야 젠더 갈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이 좀 난 부족하지만 음? 그 월급이 한 7, 80%만 받는다면은 뭐 거기 들어가서 대기업도 가면은 그만한 경쟁들을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못 다닐 바에 난 안정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혹은 이제 그 자기의 계열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뭐 갈등이 좀 없죠. 왜냐면 그 무슨 군대 가산점을 받고 들어갈 만한 회사를 굳이 안 들어가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갈등이 좀 줄어들겠죠.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 정치로서 풀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양극화 문제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있던 것들이 자꾸 이제 뭐 이 중산층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산층이 적어지고 하층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시스템의 문제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의 문제를 갖다가 이 선진국에서는 그 인식의 문제를
우리나라와 이제 아까 말대로 외국에서의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이.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치게, 뭐, 예를 들자면은, 대학교 졸업해갖고, 뭐, 노동을 하는 거에서 힘든 일을 안 하죠. 어떤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가려고 하지 않죠. 힘들으니까. 월급이 작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문제인 거죠. 월급을, 외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진통을 겪은 나라는 또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노동의 것들을 많이 주죠. 그런 걸로 해결을 했죠. 그러다 보면은 굳이 뭐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그 대기업에 가야 될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업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굉장히 엘리트인 학력도 높은 사람들이 외국 가서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많이 보죠. 거기는 그만한 그거 갖고도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페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좀 뒤집을 필요가 있다. 인식을 많이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노동이라든지 힘든 일에 대해서 월급을 적게 주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우리가 성공지상주의로 이제 계속 주입받고 거기를 향해서 쭉 나가서 애들도 이제 어떤 교육받고 이러는 것들이 서열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고, 여기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우대받고 성공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기를 다 향해서 가죠. 자신의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음,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개성을 찾고 자기 행복과 자기의 이제 능력을 찾아서 그것을 매진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든지 이런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돼야 돼. 본인의 그 생각들을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정책도 있고 개인의 마인드도 바뀌고 이런 이제 인식도 바뀌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것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그 인식을 갈아엎어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육의 문제도 있고 이제 개혁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대남들이 그나마 이제 이거를 개혁하려는 민주당을 찍고 보수는 구구를 찍으면 더 이런 시스템이 공고화되는 거죠. 그나마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이거를 빨리 뒤집어 주길 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갖다 미적미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를 난 것도 사실인 거죠.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하면 확실히 빨리 딱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못 뒤집게 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또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를 못 뒤집게 하는 또 세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개혁은 사실은 혁명보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이 기득권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뒤집지 못하게끔 언론이라든지 정치권도 장악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기득권들은 이 돈을 쥐고 있는 자가 기득권들 이제 뭐 힘이 있는 자들이 보통은 이제 뭐 다들 언론가 이제 뭐 재벌들이 이제 이런 카르텔이 있죠. 다 친척이고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들이 또 이런 것들을 자급한 면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재남들이 이제 이런 어떤 분노를 일으킨 그 지점은 일정 부분은 음, 굉장한 이제 갈등 요인이 불을 지필 만큼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점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10대, 20대 뭐 걔네들도 이렇게 커서 오면서 음, 완전히 다른 지금 20대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른 우리 때랑 다른 세대들이거든요.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경험하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 있고 굉장히 좀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우리 때만 해도 좀 텔레비 있는 집도 없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집은 거의 없고 가해받을 수 있는 집도 근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학교나 간신히 다닌 사람들하고는 이게 아무래도 교육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다 뭐 학원들 보내고 가해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렸을 때 다 공주님 왕자님 대접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만 해도 몇 남매씩 되고 뭐 5남매씩 되고 뭐 이랬지만 요즘 애들은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지고 살고 이러진 않죠 서로. 그래서 이 갈등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해도 되고 이제 개선할 수도 해야 되고 음, 또 여자들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공감도 되고 아직도 여자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또 20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4, 50대 이런 어떤 또 이 권력층에서 이렇게 놀림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문제고 서구 사회에서는 또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는 자꾸 진화되기 때문에 이제 인식도 바뀌고 또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하고 그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좀 이렇게 줘야 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직업도 많이 없어지죠. 또 그다음에 또 정년도 더 빨라지고 사회적으로 기계 가는 일도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개인 행복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됐기도 했고, 충분히 이제 분배의 문제가 또 이렇게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은 많이 늘어났는데, 어, 분배가 좀 많이 안 돼서, 이제 경제 문제화도 잘 돼야 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기득권가의 문제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은 개선이 안 되고,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언론도 지금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이 재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음, 또 검찰 개혁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개혁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검찰 개혁이 되어야 언론 개혁도 되고 재벌 개혁도 되고 또 유대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인식도 바뀔 수가 있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바뀐다고 해서 무르르 탈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반추를 풀어야 되는 거에 대한지 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믿고 찍어줬더니 얘네들도 문제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 대신 얘를 찍어야지 하면 또 이것도 이것이 더 공고화가 되는 거고. 그나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이제 개혁 세력들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정치에 집어넣어서 개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할 의지가 없고 이거를 꺾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진화를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기득권들의 반발이 계속 있겠죠. 음, 이제 그렇다. 이게 이제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고,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음, 똑같은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속이냐면은 이렇게요. 똑같이. 아니, 예를 들어 100억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 5만 원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걸 똑같이 이제 취급하는 언론은 이, 이렇게 취급하면 사실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요. 예를 들자면 조국 장관님이 딸이 표창장을 위조를 했대요. 이 지방대학교 표창장을 물론 이제 뭐 엄마가 교수고 거기 내려가서 표창장을 받았다 봉사하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교수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서 표창장을 받을 수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교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그런 데 가서 표창장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좀 어,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이걸 또 어, 못 받았기 때문에 준 적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위조를 했다 해서 지금 감옥에 4년이 들어가 있죠. 4년에. 그러나 떤 사람은 100억 이상을 뇌물을 받았는데 아직 기소조차도 안 하고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들여왔는데도 집행유예를 끝나고 또 뭐 재벌 같은 경우 엄청난 돈을 뇌물을 줘도 뭐 1, 2년 못 받고 나오고 간단한 뭐를 훔쳤을 때 4년, 5년씩 썩고 나오고 우리나라 법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로 대학을 간 것도 아닌데 이제 이제 그리고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뭐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뭐 재소자들한테 누구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라 해갖고 억지로 기소해갖고 그 사람한테 죄를 이제 뭐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몇 사람들끼리 해서 이제 이 죄를 만들어서 이제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녀 차별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과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에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룰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다 여기에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받고 이제 간신히 생활하고 핸드폰 요금 내고 뭐 내고 없는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이것은 뿌리를 잘 찾아 들어가면은 이 문제는 이제 이 기득권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를 잘해야 되고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 것도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되고 어떤 것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득권에 하고 남자들이 더 힘이 세고 남자한테 우대하는 정책을 쓴다고 해도 이 젠더 문제는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민주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자꾸 뒤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굴려나가려고 하는데 뒤로 굴려가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음, 여러분들의 유대남들의 갈등과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잘 짚어서 가면은 뭐가 문제라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거대한 이 기득권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이제 이 불합리한 것에 불을 지핀 것이다. 갈등 요소로 불을 지핀 거고 이것은 이 불이 지폈지만은 이거는 언젠가 폭발해야 된 마그마 같은 것이긴 하다. 그러나 폭발을 하지만 여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큰 아직 그 거대한 이 마그마가 있다. 이거를 여자들한테 하면은 더 큰 것들이 퍼진다. 서로 터지기 때문에 이것도 터져야 될 것들이고 이것도 터져야 될 갈등들, 이것도 커져야 될 갈등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갈등 퍼진다고 이거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를 뒤로 돌리려고 할 것인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나의 생각을, 행동을 조종하는 세력들한테 속지 말자라는 거죠. 정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고 싶다면은 우리가 TV를 한번 보고 하중에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뇌당해요. 먹었던 그 라면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또 차도 사고 싶고 이런 이제 욕망들이 막 생겨요. 성공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다 살려면 성공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텔레비에서 이제 부추기는 거죠. 이제 이런 욕망들이 이런 갈등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자극시키는 거죠. 분노를 자극시키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것을 이렇게 탈피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